제가 출발할 때 몇이었지?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중간에 엔진을 교체했기 때문에 이제 엔진 수명은 딱히 뭐 이 킬로미터로 볼 그 의미가 크게 없는데, 일단 이 032 차체와 뭐 기타 다른 등등의 것들, 물론 엔진이 가장 중요한 거 알고 있긴 한데, 이 엔진은 뭐 얼마나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몽골에서 그런 거 물어볼 정신도 없었고, 어쨌든 중고 엔진으로 교체는 했는데 아직까지 잘 타고 있고요. 그래도 이 여행까지는 버텨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뭐 도로도 좋고 돌발 상황이 날 그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아주 뭐 큰 돈을 들여서 그 차의 원리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으니까 다시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복잡했었어요. 저는 테살로니키의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에 왔습니다. 어제 무슨 축제였어? 쓰레기가 뭐 했나 보다. 저쪽이 도서관인데 도서관 가서 오늘 편집 좀 하려고요. 약간 학교 이름에 걸맞지 않은데 이거? 아리스토 할아버지가 뭐 하시겠어? 주말 학교 분위기입니다. 이게 도서관 앞인데 지금 낙서가 진짜 많네. 사실 그리스는 여러분들이 진짜 관광지로 많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자킨토스 섬이랑 또 뭐 있지? 엄청 유명한 산토리니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좀 그리스의 실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서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생각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했던 좀 조용하고 뭐랄까 엄청 단정하고 그럴 거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번잡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토바이도 많고 시끌벅적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독특해요. 근데 이렇게 좀 꽤 예쁘게 지어진 건물에도 이렇게 낙서를, 그래피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 건물은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에서 철학과 건물인 것 같습니다. Faculty of Philosophy. 알아보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의 학생 수가 꽤 많더라고요. 거의 8만 명 이상이래요. 우리나라의 대학교 보면은 거의 3만 명 이상만 돼도 되게 학교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학교의 학생 수는 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쪽 유럽은 이제 등록금이 거의 대부분 무료잖아요. 대학이 다 이제 무료이고 공립이다 보니까 시설들이 막 낙후된 것도 되게 많고, 제가 도서관 가서도 느낀 게 시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이게 학생들이 이제 등록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사립대보단 적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시설이 뭐가 문제겠어요. 저는 등록금 무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대신 이런 공립대학들이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유럽의 공립대학교들은 투자가 활발하지 않아서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니까 철학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와봤어요. 그리스 3일차인데 지금 곳곳에 진짜 낙서가 많습니다. 이게 낙서가 제가 운전하면서 심지어 도로 표지판에도 다 낙서가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공공 표지판에 저렇게 낙서가 많은 거지? 그리고 이제 대학가에 들어왔는데 대학교 빌딩에도 저렇게 낙서를 많이 해놔.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리스가 2009년도에 좀 경제 위기가 세게 왔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도 잃고 막 정부에 그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공공시설에 뭔가 낙서하는 거 이런 게 불만의 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좀 정치적 표현의 수단으로 남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지금 대학 건물들에 많아가지고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저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이 대학교에서 직접 허영심을 좀 채우고 갑니다. 뭐 채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편집 좀 하고 주말 분위기 좀 보고 왔고요. 여기 대학교에 처음에는 도서관에 사람이 없었는데 편집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이 막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와, 그리스 학생들도 되게 공부 열심히 하나 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스에서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이 특유의 유럽 분위기. 주말이라서 다들 밖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안에 있으면 되게 답답함을 느낀대요. 그러긴 해.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낫지.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테살로니키가 그리스에서 아테네보다 음식이 좀 맛있을 수 있다고, 음식으로 더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좀 그리스 음식을 즐겨보려고 하고요. 그리스 음식이 또 건강한 음식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음식 여행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역이 음식으로 유명한 이유는 위쪽으로는 발칸 나라들이 있고 바로 옆으로는 이제 터키, 옛날에 오스만 제국 그 영향권이었어가지고 음식이 좀 골고루 맛있게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음식점에 처음 왔는데요. 그리스에서 좀 간단하게 점심 먹을 수 있는 기로스라는 음식이 있는데 돼지고기 기로스가 있네요. 돼지를 오랜만에 먹어보겠습니다. 터키에서 돼지를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아예 못 먹었기 때문에 치킨도 있는데 돼지고기 시켜보겠습니다. 4.9유로 괜찮네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유로가 1,700원대로 되게 비싸지긴 했는데 그리스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대부분 샌드위치는 5유로, 그릴도 한 9유로 선이고,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지금 유로가 비싸서 되게 비싸게 느끼는 거지 이분들한테는 아주 비싼 그런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식당도 좀 저렴한 식당 잘 찾아서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빨리 나왔는데 그리스의 약간 길거리 음식 같은 건데 식당에서도 주문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케밥처럼 빨리 말아서 주는 음식이라서 엄청 빨리 나옵니다. 감자랑 돼지고기랑 뭐 양파, 토마토 이런 거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꽉 찼는데 오 마이 갓. 어떻게 안 흘리고 먹는 거야 이분들은? 재료가 너무 푸짐해서 빵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돼지고기 맛있구만. 이 생각보다 빵이 맛있네. 오랜만에 돼지고기 먹으니까 행복하네요. 그리고 이거 하나 먹으면 배가 꽉 찰 것 같아. 이 안에 그리스 쌈장이라고 불리는 차지키 소스의 맛이 나타나는데 제가 스스로 차지키 소스를 좀 몇 번 만들어 봤거든요. 맛이 아예 다른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랩으로 감싸서 하는 이런 음식들은 좀 이 빵이 중요하잖아요. 케밥도 그 라바시라고 하는 그 얇은 빵이 좀 푸석거리고 맛이 없으면 좀 별로일던데 이 빵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스에서 이걸 만드는 빵은 피타 브레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약간 거리에 다들 이제 의자 놓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도로를 점령한 느낌? 이 공공도로는 다들 여러분들의 것. 자유로워 보이고 좋습니다. 기로스를 먹고 진짜 배불러서 거리를 걷다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가 카페 문화가 또 많이 발달했다고 해서 작은 카페들 유럽에 진짜 많잖아요. 근데 메뉴판을 보니까 여기에 그리스 커피라고 있는 거예요. 그릭 커피라고. 그래서 이거 뭐냐고 물어봤는데 터키식 커피랑 완전 똑같이 만드는 방법의 이 커피래요. 달라고 했는데 이 터키식 커피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직은 터키의 문화권이 그러니까 많이 이게 또 섞여 있는 게 있나 봐요. 근데 메뉴판에 이렇게 그리스 커피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 이거는 터키식 커피가 아니라 그리스식 커피입니다.
아니 진짜 흥미롭네. 저기에서는 터키식 커피고 이거는 그리스 커피야. 이 주변 나라들이 좀 이런 식의 그 밀가루처럼 얇은 그 가루의 커피를 또 먹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아르메니아도 그랬고 여기 중동 이 밑에 지방들도 좀 이런 식으로 먹는 것 같고, 이탈리아식 커피에 우리는 좀 익숙하긴 하지만 저는 이 커피도 좀 좋아합니다. 이 테살로니키라는 도시가 그 대학생들이 거의 8, 9만 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 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렴합니다. 커피가 2.5유로였고요. 또 기로수도 아까 되게 저렴하게 먹은 편이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은 동네라고 합니다. 원화 대비 유로라서 지금 비쌉니다. 한국인한테는 그냥 무조건 비싸요. 1,000원이 거의 2,000원대로 해서 먹어야 되니까, 유로가 지금 1,700원이니까. 여러분,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반팔 입고 돌아다녀도 됩니다. 사람들 옷차림 보면은 엄청 자유로워요. 이런 분위기를 또 오랜만에 느끼는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이슬람 국가에 있었어서. 근데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 있었어도 이스탄불은 되게 자유로웠어. 사람들 보면은 무종교인 사람들도 많고. 테살로니키는 100만 명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진짜 시끌벅적한 느낌이에요. 그냥 거리에 사람들이 다 앉아서 뭘 먹고 있고 커피 마시고 있고, 밖에 꽉 차 있어. 그냥 노천 카페에 꽉 차 있어 사람들이. 근데 오늘 주말이구나. 주말입니다. 걷기만 해도 뭔가 사람들이 그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야 되나? 저 아파트에 있는 저 초록 색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차양막처럼 해놓는 거 아닐까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 너무 약간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얼마나 햇빛이 강하면 햇빛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여기는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모든 그 오래된 것들이 다 보여. 버스만 타고 지나가도 그냥 다 보이고, 이 도시 한가운데 이런 고대 유적들 그냥 막 보입니다. 이런 작은 커피숍들이 진짜 많단 말이야. 근데 이 좁은 거리들에 이 작은 차들이 꽉 찬 거 보세요. 이 아파트 주민들 차들이겠지, 대부분? 진짜 유럽 시내에서는 차 가지고 다닐 생각을 하면 안 돼. 와, 진짜 주차한 거 보세요. 다들 주차에 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아저씨가 신이네. 이 사람이 신이네, 완전. 여기도 지금 틈이 10cm? 제가 정확히 세보니까, 아니, 개 짖는 소리 누가 좀 안 나게 해라. 제가 정확히 세보니까 유럽을 와본 지 12년이 됐더라고요. 이 유럽의 그 지금 자유로운 분위기가 엄청 새롭게 느껴집니다. 제가 갔던 어떤 그 유럽 문화권이라고 한다면 러시아랑 그리고 좀 중앙아시아 쪽, 그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도 되게 유럽식 건물이나 또 그 문화가 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그리스에 왔을 때는 진짜 완전 찐 유럽의 그 뭐랄까, 엄청 그 자유롭고 반정부적인 어떤 그 반항적인 이런 것들, 막 낙서 엄청 되어 있고, 더러운 데는 또 엄청 더럽고 무질서한 그 유럽의 분위기를 지금 좀 느끼고 있다랄까?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아시아 쪽에 그 넘어간 그 유럽 문화는 좀 되게 깨끗하고 막 이런 정돈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소련 시절의 그 체제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그리스는 굉장히 난잡하면서도 자유롭고 그런 문화가 느껴져요.
시내를 조금 걷다 보면은 이렇게 바다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맞지? 와,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저 바다가 진짜 이글거리게 보여요. 이 도시의 느낌이 약간 한국으로 치면은 부산 같은 느낌? 해양 도시 같은 느낌. 진짜 이제는 옷차림이 반팔도 더워요. 이거 이제 여름 어떡하냐. 여기는 옛날에 감옥이었다는데? 아, 여기도 되게 단체 관광객이 많다. 나 지금 저 단체 팀이랑 한 10번은 마주친 것 같아. 그거 아시죠? 어디 여행 가면은 그 여행 코스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만나는 거, 사람들. 인사할 때도 있고. 와, 이거 해적선 타는 건가 봐. 저거 해적선 봐봐. 저기 사람들 지금 엄청 많이 실려 있거든요? 다들 납치된 거 아니야? 님들 납치된 거야, 지금. 아, 약간 해적 스타일로 이런 거 해놨네. 7유로. 7유로? 아,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 아저씨 해적이네. 돈 받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에. 어디서 타지, 해적선? 한번 타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옛날에 캐리비안의 해적 광팬이었거든요. 이런 거 막 걸어놨어. 탈만하지? 아니, 근데 사람들이 무슨 콩나물 시루처럼 다 실려있어, 저기에. 콩나물 시루야, 다들. 잘 모르겠어. 아, 나는 진짜 해적선 타보고 싶은데. 아, 아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엔터테인먼트. 근데 배가 진짜 해적선처럼 꾸며져 있어요. 나쁘진 않네. 근데 난 좀 그 여유로울 때 타고 싶어. 선장님이랑 대화도 좀 하고, 잭 스페로우도 만나고. 보시면 진짜 옷차림이 엄청 다들 시원하게 입고 다닙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더워 죽을 것 같아. 아, 그동안 저쪽 에게해 진짜 조용한 곳에 있다가 이제 도시에 있는 이 바다 항구 도시에 오니까, 해양 도시에 오니까 못 봤던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도 있고요. 스케이트보드 타는 청년들도 있네. 나도 타고 싶다. 여러분, 지금이 오후 6시인데 하루 중 가장 더운 24도입니다. 아니네, 26도였네 오늘. 그러니까 오후 6시, 7시여도 날씨가 엄청 뜨거운 날씨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2시, 1시, 2시가 제일 더운데 여기는 한 3시, 4시, 5시가 가장 덥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날이 진짜 길어져가지고 밖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살로니키에서 3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여기를 떠나는 날인데요. 여기가 음식값도 되게 저렴하고 또 미식의 도시라고 해서 점심을 좀 먹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도 오늘 좀 돌아보려고 하고요. 시장을 가려고 보니까 제가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ATM 가서 현금 뽑아야겠다 하다가 좀 정리를 하다 보니 이 10년 묵은 유로가 있는 거예요. 요즘 유로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10년 더 된 유로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여행할 때 바꿔놓았던 유로가 조금 남아가지고 재미로 한번 봐볼게요.
내가 그때 2014년에 갔던 것 같은데? 2014년 1390원이었네. 지금이 1720원. 어쨌든 약간 12년 장기 투자한 거. 그럼 얼마? 지금 15유로니까. 그래도 장투 해가지고 약간 환차익을 얻었네요.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차로 다시 돌아올 때 되게 어두컴컴한 이 길을 지나왔는데 이렇게 쇠창살로 가려진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후다닥 뛰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알고 보니까 여기가 안에 자세히 보면은 뭔가 또 로마 시대 그 유적들 아닌가 싶어요. 지금 밑에가 다 돌무더기로 뭔가 이렇게 뭐가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고가고도로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어쨌든 저쪽으로 내려가면 계단으로 가서 이 로마 시대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쇠창살에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는 잘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고대 유적이었어 이것도. 와 어제 밤에 진짜 무서웠는데 이 위에다가 이 도로를 세운 게 신기하네. 사람들이 혼자 여행하는 거 안 무섭냐고 이제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도 무서울 때는 무섭지만 그 무서움이 막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무서움이 뭐 한 0.5초 정도 가고 뭐 다시 또 내 현실을 깨닫는 게 그 전환이 되게 빠르다 할까? 그 무서움에 뭔가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여행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무서움을 왜 안 느끼겠어요? 어젯밤에 저기 잠깐 무서운 거야. 쇠창살이 저렇게 돼 있어서 아니 저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날 지켜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저도 나름대로 혼자 다니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진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 생각해보고 아 이렇게 하면은 난 이렇게 해야겠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냥 무료지 뭐 그리스에서. 방금 저기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이 삐에로 아저씨가 횡단보도에서 방금 춤을 춰주고 차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와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와 너무 즐거워 보여요. 또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분에게 팁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한다. 기분 좋잖아요. 보고 있으면. 잠깐이잖아요. 저 초록불이 1분도 안 될 텐데 이거 보고 이렇게 앞으로 다가와서 돈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맨 앞에 있는 사람만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좀 아쉽긴 하네. 테살로니키가 진짜 부산 같은 제2의 도시라서 그런지 관광객들도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매력이 있어. 그리스 한 달 살기 하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차를 타고 여행하다 보니까 각 나라들마다 차이점을 보는 게 제 여행의 진짜 큰 묘미 중에 하나인데요. 터키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 아파트들을 보면은 발코니들이 진짜 넓어요. 터키나 다른 나라들 제가 봤던 나라들에 비해서 발코니를 좀 되게 여유 있게 가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가 좀 바닷가 쪽이고 좀 집값이 좀 비싼 쪽이라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좀 안쪽으로 들어가도 사람들이 발코니를 되게 넓게 갖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본 좀 다른 점이었어요. 여기가 제가 구글 리뷰에서 봤는데 리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친이 매일매일 요리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를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식당이라고 하는데 값도 저렴하고 그리스 요리를 볼 수 있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픈 키친이고 사람들이 지금 점심시간 전이에요. 제가 일부러 좀 빨리 왔거든요. 너무 북적을까봐.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es. 감사합니다. 감사. 오. You see some Korean travelers here? No, yes. Yeah? Here, Thessaloniki. Yes, we came. So, I mean, how do you do? Lik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Yes. I watch Drama? Korean dramas. Ah. So I learned some. Oh, okay. Yes, you are from where? From which place? It's like a southern part, nearby Busan. Busan. Yeah. 부산이라고 얘기해줘요. You can see. Se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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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kay, you can sit. I will make it more hot. Okay. Oh, okay. Thank you. Want lemon? Yes, yes, please. Thank you. 솔직히 여기가 관광지는 맞는데 조금 나이 드신 여사님들도 대부분 영어를 다 하십니다. 이게 난 좀 깜짝 놀라는 일이었어. 이게 제가 그리스 음식을 좀 찾아보니까 시금치로 만든 음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배부를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한 거는 생선 요리를 먹고 싶었는데 연어랑 같이 이렇게 시금치랑 해주신다고 해서 이거를 택했어요. 난 시금치를 좋아해. 되게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되게 따뜻한 집밥 먹는 그런 느낌. 저는 사실 여행 다니면서 제가 알 것 같은 그런 음식은 잘 안 시키거든요. 근데 특히 연어가 그래요. 이렇게 구운 연어 맛은 알잖아요. 무슨 맛인지. 그냥 아주머니가 너무 친절하셔서 그냥 여기서 먹고 싶었어. 이런 경우도 생기네요. 제가 음식점 진짜 까다롭게 고르고 안 먹고 싶으면 그냥 안 먹고 마는데 레몬을 저렇게 한 박스씩 사시나 봐. 이 볶은 시금치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좀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맛. 건강한 맛. 바닷가 쪽으로 와서 걷고 있는데 바람이 무슨 태풍급이에요. 콧물 흘리고 있어요. 너무 추워요. 이럴 때 감기 걸리기 너무 쉽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감기 걸리면 안 돼. 진짜 내가 감기를 안 걸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 저는 지금 가까이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에 왔고요. 이 진짜 그리스의 썰러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하다 보니까 온갖 곳에 이런 좀 광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들렸던 그 작은 마을이 고향인 그런 느낌이고 저기 계십니다. 곳곳에 이런 인물들이 있으니까 뭔가 내 내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긴 한 것 같아. 좀 그런 게 좀 있네. 근데 이 그리스 여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만한 게 그 진짜 이 인류의 철학자들이 다 그리스 출신들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인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100년간 통틀어서 그 3명의 철학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은 또 얼마나 그런 또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뭐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들은 또 뭔가 또 다른 게 있지만 좀 자본주의적인 걸로. 그래서 그리스가 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큰 강대국은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 또 현대 사회에서 있기 쉬운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그 중요성을 더 알고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도 자기 직계 조상들이 소크라테스고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스에 있는 델포이 신전에 적혀 있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 문장을 좋아해서 엄청 유명해졌다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엄청 바이럴 시킨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그리스 여행은 이번 대도시를 지나서 작은 도시들도 갈 건데요. 산속으로 좀 막 들어갈 것 같은데 제 루트가 운전하면서 이것저것 막 생각하면서 가는 게 그리스에서는 좀 더 의미부여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테살로니키 로컬 시장입니다.
뭐랄까 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지? 생선 시장이라서 그런지. 여러분 이게 지금 10유로인데 이게 뭐냐면 부탄가스 해가지고 버너입니다. 버너. 제가 이거를 마케도니아 여행할 때 한번 써봤는데 우리나라처럼 부탄가스가 이렇게 길다란 게 아니라 동그란 게 이 안에 들어가요. 되게 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의 부탄가스 쓰는 거였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도. 로컬 시장이긴 하는데 이제 거의 또 중국에서 가져온 이런 공산품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특별함은 없는 것 같아요. 올리브오일을 테이스트 할 수 있는 그런 가게도 있어요. 근데 올리브가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고. Thank you so much. 이런 컵에 따라주십니다. It's our family business. Oh, your family business. And we produce our own the olive oil, the olives, the paste, and the soaps. So where is your farm? Olive farm. Outside of Thessaloniki. So It's a couple an hour outside. okay, because I drove from the Turkey to here. Oh, really? So I saw many No, it's trees. in the other area. You have to go to the Verginas Museum. Good. If you have time, you can go Yeah, yeah. visit. I think it's on the way because I'm going to Albania. Yeah, so I You- think it's on the Yes, way. you will be there outside. You have to visit. Yeah, because I like to see like more. Yeah. So that You would be have to great. visit if you have time. Yeah, yeah, yeah. 그래서 올리브오일 가격을 보면은 여기서 5유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5유로? 10유로? 이 정도 합니다. 좀 할인이 돼 있네. So what is special to like this kind of local olive? Because some I used to buy from the supermarket jar. Yeah, it's Bottle, like, different. Yeah, it's tastes different. Because this is our production and we know what we produce and the quality. This from the supermarket, you can find low quality. Low quality. Yeah. Yes. You can find low quality in the olives, in the olive oil. 그리고 올리브 비누도 좀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올리브도 이 재료 한 가지로 진짜 뭘 많이 만들긴 하는 것 같아요. 샴푸, 뭐 화장품 그 성분이 워낙 좋은가 봅니다. So, this is my sister, Yeah. my father Yanis, Eleni my sister, Yeah. my mother Ioana, and me That's Ilias. you. Okay. Yes, we are all a family business. We all work here very hard all the year, Yeah. and we try to do our best. Oh, that's so nice. 여러분, 제가 그날 찍은 영상을 잃어버려서 급하게 영상을 좀 찍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올리브 공장에 가가지고 다 공정을 보고 나서 일리아스가 올리브유를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이 시음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올리브유를 이 정도 아주 조금 따라 놓고 마실 때 입에 넣고 좀 머금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목 안에 그 아주 쌉스름한 맛과 풀향이 느껴지면 좋은 올리브유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산 건 아니고요. 그때 산 거는 작은 병은 이미 다 썼고 큰 병은 지금 한국에 가져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먹으려고 좀 나눴는데 이 올리브유는 제가 다른 올리브유를 좀 따라놨는데 그때 테스팅했던 그 올리브유 향이랑 완전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좀 맵고 쌉싸름한 그 성분이 올리브유의 폴리페놀 성분이라고 해요. 그게 몸에 좋아서 사람들이 이제 요즘 많이 바꾸고 있는데 이 올리브유는 별로다. 이 라벨이 별로인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게 작아서 소분해 놓은 그 좀 큰 병 올리브유를 제가 막 슈퍼에서 한 개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와, 근데 맛이 진짜 다르네요. 목으로 향이 샥 들어오면서 풀맛과 쌉스름한 그 매운맛이 좀 느껴집니다. 이게 좋은 올리브유입니다. It was nice to meet you. Thank you very much. It was Thank nice. you. 이렇게 되게 작은 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행을 다니니까 솔직히 병이 항상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 한국을 잠깐 가야 되는데 선물도 해야 되니까 이 알루미늄 병으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빛도 보호되고 괜찮을 것 같긴 해. 들어있는 것은 똑같다고 합니다. 저는 올리브오일 몇 개 구매하려고. 여기서는 9유로, 9.9유로 정도인데 1유로를 좀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공장 아드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평균 임금은 얼마인지, 좀 많이 벌면 얼마인지, 렌트 집 월세는 얼마인지 이런 거 물어보다가 알려줬는데 그리스의 평균 임금이 아까 저한테 말해준 게 생각보다 진짜 작았습니다. 아까 한 800유로? 800유로가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데 800유로면 1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리스인들의 평균 임금이라고 하고요. 물론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집 렌트가 이 작은 도시에서는 60만 원 정도 월세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테네 쪽 가면 더 비싸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좀 며칠 다니고는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좀 되게 소박하게 또 사는 거 그런 게 좀 느껴지고요. 국민 대부분 이제 작은 차를 가지고 다니고 월급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소비도 굉장히 절약하면서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잠깐이나마 그리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어요. 올리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 농장을 들러봤는데요. 이 그리스가 세계에서 올리브유 수출로 한 3위 정도 하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영토가 큰 건 아닌 것 같고 소규모로 가족 사업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여행하는데 이렇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또 좋았습니다.